안녕하세요. 퀵데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에 이제 우리 이원 분산 분석 투웨이 아노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3원 분산 분석을 할 겁니다. 3원 분석은 3웨이라고 이제 3웨이 아노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3원 분산 분석은 다른 게 없어요. 이원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몇 개? 2개. 종속 변수가 하나. 예. 그래서 3호는 말 그대로 독립 변수, 그러니까 처치 변수죠. 처치 변수. 처치 변수가 3개다. 그래서 독립 변수들이 상호작용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자, 뭐 이런 뭐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뭐 엄청나게 많은 학문에서 3원 분산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학습 시간, 학습 방법, 학습 동기는 상호작용해서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연구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독립 변수, 처치 변수는 학습 시간, 학습 방법, 학습 동기 이렇게 3개야. 독립 변수가 3개. 그런데 학습 시간의 수준, 이걸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 안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학습 시간은 이렇게 3개로 수준을 구분했고, 학습 방법, 이 처치 변수, 독립 변수는 수준을 A 학습 방법, B 학습 방법, C 학습 방법 이렇게 수준을 3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학습 동기. 학습 동기는 수준을 이제 이분화, 높음, 낮음, 학습 동기가 높다, 학습 동기가 낮다 이런 그 집단으로 수준을 2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해서 이들 그 독립 변수들이 학업 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원 분산 분석은요, 그 상호작용 효과가 다소 복잡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실험에 의한 하겠다. 이 3원 분산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이 많은 집단을 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습 시간 1, 2, 3 수준이 3개고 학습 방법이 A, B, C 학습 방법 3개고 학습 동기 수준 낮음 높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x3x 2예요. 그러니까 3, 3, 5, 9, 28, 18개 막 이런 그룹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의할 때는 그 실험 설계를 좀 잘해서 우리가 해석도 용이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변수들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자, 이제 그 예를 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잡아봤어요. 친환경 음식의 성별과 친환경 의식의 상호작용 효과의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라 구매의도가 달라지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이제 우리가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그 처치 변수는 친환경 의식, 수준은 낮음, 보통, 높음, 의식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은 독립 변수, 처치 변수는 성별이고 수준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했다. 그리고 메시지 프레이밍이 하나 더 있는데 긍정, 부정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x 2x 2가 되는 거죠, 설계가. 전에 이원 분산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뭡니까? 그 독립 변수가 3개잖아요. 물론 이제 메시지 프레이밍을 조절 변수로 놨지만 제3의 독립 변수니까 이거 바꿔도 돼요. 막 친환경 의식을 조절로 놓고 해도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해석하기가 용이하게끔 모형은 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밑에 보면 메시지 프레이밍, 성별, 친환경 의식이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상호작용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 일반 선형 모형의 일별량 똑같죠? 이온 분산 분석이랑. 네, 그래서 단 고정 요인에 우리가 원래는 독립 변수 이온 분산 분석 때는 2개였는데 지금은 3개니까 이제 3개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때는 우리가 그 모형 설정에서 항 설정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완전 요인 모형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그 3유형 제곱합 그 밑에 그거는 3유형 표본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3유형으로 했다. 보통 3유형을 많이 쓴다.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도표는 이제 우리가 그때 이온 분산 분석에서는 수평축과 그 성구분, 수평축은 이 XY 좌표에서 수평축을 얘기하는 거고 성구분은 이 선, 이게 그 우리가 해석하기 용이하게 좀 작은 변수들을 성구분 변수로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평축은 친환경 의식은 아까 수준이 3개였잖아요. 낮은, 보통, 높음. 그래서 이걸 수평축에 놓겠다. 그래서 친환경 의식을 넣었고요. 성구분 변수.
선 구분 변수, 조절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 선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해석하기 용이하게 성별 두 개, 남자 여자니까 이 두 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도표 구분 변수에는 이제 메시지 프레이밍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조절 효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렇게 클릭해서 집어넣고 추가 누르면 이제 그 옆에처럼 맨 끝에 있는 그 그림처럼 도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칠환경식 곱하기 성별 곱하기 메시지 프레임 이 고배 효과 그 상호작용항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EM 평균 눌러서 그 오버롤에 있는 그 모든 걸 그 평균 표시 기준으로 전부 다 그 넘겨주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주효과 비교 클릭, 그 다음에 신뢰 구간 그 수정해서 그거 누르면 본 패런이 이제 클릭하고요. 이온 분석이랑 같아요. 그 양만 늘어난 거예요. 독립 변수가.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 통계량이랑 그 옵션을 누르면 이제 기술 통계량이랑 뭐 효과 크기 추정값 이런 것도 이제 넣고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명령문 이게 나오잖아요. 이 명령문은 제가 그때 이제 이온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안 하면 뭐가 안 나온다고요? 그 상호작용항의 대응별 비교에 대한 그 값이 안 나옵니다. 유의 수준도 봐야 되고 각각 대응해서 보는 거. 상호작용항에 대한 거에 안 나오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빨간색 박스 쳐져 있는 걸 보면 그 테이블하고 성별 곱하기 가격 민감도 성별 곱하기 메시지 프레이밍에서 4개가 상호작용 곱하기 된 항은 옆에 공란이잖아요. 그 바로 위에는 메시지 프레이밍 딱 하고 compare ADJ 가로치고 본패론이 이렇게 써 있는데 밑에는 없잖아요.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명령이. 그래서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래처럼 그 이온 분석 때도 말씀드렸어요. 위에 거 그냥 복사해 갖고 그 compare 그 ADJ 본패론이 그 빨간색 글씨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성별 가격 민감도 지금 공란 있는데 각각 다 갖다 붙여놓고 compare 옆에다가 그 성별 그리고 성별과 친환경 의식을 보니까 성별과 메시지 프레이밍을 보니까 성별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의식과 메시지 프레이밍에는 compare 옆에 친환경 의식 가로 열고 닫고 한 거 이제 넣고 마지막으로 성별, 친환경 의식, 메시지 프레이밍 3개는 성별 기준으로 보겠다. 그래서 compare 성별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거 바꿔도 돼요. 그 기준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난 이것까지는 뭐 필요 없어. 난 상호작용 효과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해. 그러면 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유의할 때 대응별 비교를 봐야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상호작용항에 있는 그 대응별 비교는 출력되지 않는다. 그 추정 평균 값은 나와요. 이 대응별 비교 값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또 이 명령문을 만약에 이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호작용항이 이제 그 세 개의 그 독립 변수가 처치 변수가 유의하게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어떤 집단에서 좀 더 유의할까? 그러면 이온 분석을 그러니까 케이스 선택에서 성별을 남자만 선택해서 남자 집단만 따로 보고 또 여자 집단만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온 분석을 또 이용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 이거 뭐예요? 이 초록색 이거 명령 실행 이걸 탁 누르니까 이제 분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성별 1번 남자, 2번 여자 이렇게 코딩을 했다라는 거예요. 1번은 남자, 2번 여자. 친환경 의식 1번 낮음, 뭐 2번 보통, 3번 높음 이렇게 쭉 블라블라 메시지 프레이밍까지 해서 총 8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량을 보니까 구매의도 종속 변수에 미치는 걸 보면 남자일 때 그리고 이제 그 친환경 의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보면 낮은 보통 높음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이제 낮은 보통 높음이 있고 또 옆에 그 메시지 프레이밍의 긍정 부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평균치예요, 평균치. 그래서 각각 이제 보면 되는데 전체로 보면 남자 집단에서는 긍정일 때 그죠? 구매의도가 높고 여자도 전체로 보면 긍정일 때 이렇게 높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기술 통계량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제일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개체간 효과 검증이죠. 이게 우리의 주 그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초록색, 파란색이요. 파란색 위에 성별 친환경 메시지 프레이밍 이거는
그 독립변수 3개가 주효과, 구매이도에 그 미치는 주효과 다 유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 유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거 지금 주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상호작용을 보니까 이거 유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당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과 친환경 의식, 성별과 메시지 프레이밍, 친환경 의식과 메시지 프레이밍, 그 초록색으로 음영된 거요. 이것도 이제 유의하게 나왔고.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별과 친환경 의식, 메시지 프레이밍 3가지의 상호작용이 구매이도에 미치는 걸 보는 거야.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옵션에서 그거 할 때 기술 통계량에다가 효과 크기 추정값도 같이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에서 특히 이제 사원 분산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효과 크기를 요하는 데도 있긴 해요. 학회에서. 이 효과 크기는 뭡니까? 이 부분 에타 제곱이라는 거는 효과 크기예요. 이 팩 사이즈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수의 변동 비율을 말합니다. 변동 비율. 그래서 이 부분 그 에타 제곱이라는 건요.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 표준치인데 집단 간 분산 제곱합 나누기 오차 제곱합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요. 그 최종 상호작용 그 효과의 제곱합이 얼마입니까? 마지막에 주황색. 그 제곱합이 14.44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추정값, 밑에 이제 바로 밑에 추정값, 이게 이제 오차인데요. 42.4를 더한 후에 이거를 다시 14.442로 나누면 옆에 쭉 가면 0.254의 부분 제곱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크기가 크다는 것은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크다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보통 0.14보다 크면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온 분산 분석 시간 때 그 효과 크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 밑에 하단에 보면 R제곱은 0.885 이렇게 있잖아요. 이 R제곱은요, 독립변수들의 그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우리 회귀분석의 그 R제곱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표 첫째 줄에 보면 수정된 모형 그 첫째 줄, 수정된 모형 324.800 이렇게 있잖아요. 324.8. 이게 맨 아래줄에 수정된 합계와 이거를 나누면 0.885로 그 R제곱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제곱 값이 표 첫째 줄 수정된 모형의 부분 에타 제곱 0.88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셔라. 이 정도는 알고 계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원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개의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성별, 친환경 의식, 메시지 프레이밍의 그 주황색에 있는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약률이 0.000이라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하다. F값은 11.581. 그리고 부분 에타 제곱은 0.254다. 그래서 성별과 친환경 의식, 메시지 이거 바꿔도 돼요. 성별과 메시지 프레이밍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연구 모형을 수립한 거에 따라 이렇게 바뀌면 되죠. 독립변수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과 친환경 의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라 구매 의도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응별 평균값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대응별 평균 비교를 보니까요. 그 구매 의도에서는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크고 또 친환경 의식에서 구매 의도를 보면 높음, 보통, 낮음 순이네요. 그죠? 크기가. 그리고 그 메시지 프레이밍에서도 그 긍정이 부정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각각의 이제 그걸 본 거고요. 주효과를 본 거고 이제 그 대응별 비교를 보는 겁니다. 이건 성별과 친환경 의식의 상호작용이 구매 의도에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친환경 의식이 낮을 때나 그 보통일 때는 여자가 더 높아요. 그런데 높을 때는 유의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 성별과 메시지 프레이밍 이거에서는 긍정과 부정 전부 다 여자가 더 높게 나오네요. 그죠? 구매의도가. 그리고 친환경 의식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구매의도에 또 미치는 걸 보니까 긍정일 때는 높음이 낮음과 보통보다 커요.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정은
높음, 보통, 낮음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세 가지 성별, 친환경 의식, 메시지 프레이밍 이 세 개의 상호작용이 구매도에 미치는 걸 보면 친환경 의식이 낮고 메시지 프레이밍이 긍정적 메시지일 때는 그리고 그 낮고 부정일 때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보통일 때는 뭐 보통이고 긍정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고요. 보통이고 부정일 때는 여자가 높았어. 그리고 또 높고 긍정일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높고 부정일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어. 아, 도대체 이거 비교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비교하는 게 처음에는 막 헷갈려요. 예, 근데 이 구분을 잘 해서 크기를 이 부등호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쉬워집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딱 보면 아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도표를 딱 보자고요.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도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라 그림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긍정일 때와 부정일 때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래서 새 독립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림이. 이거는 우리가 그림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도표 구분할 때 우리가 그 메시지 프레이밍을 따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졌기 두 개일 거고, 세 개면 뭐 세 개의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수준이 두 개면 그림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메시지 프레이밍은 긍정과 부정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낮고 긍정일 때 여자가 남자보다 크고 보통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고 지금 그림도 보면 낮음 끝에 낮음일 때 초록색이 여자거든요. 여자가 남자보다 일단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일 때는 거의 비슷해.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높을 때 이렇게 높을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구매도가 높게 나오네요. 그죠? 부정일 때는 뭐 이렇게 부등호로 그 표나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할 수는 없는데 아까 대응별 비교에서는 이렇게 유의하게 그림으로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대응별 비교로 했을 때는 이런 부등호를 붙일 수 있는데 그림을 딱 보니까 그때 이온 분산 분석 때 그래프 그 약식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약간의 어떤 평행의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비슷한 기울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딱 정확한 평행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온 분산 분석은 우리가 지금 이온 분산 분석이 아니라 바로 삼온 분산 분석을 했잖아요. 이온 분산 분석을 하지 않고 이처럼 삼온 분산 분석을 했을 때는 성별과 친환경 의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라 구매 의도가 다르다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으로는. 그런데 그림이 서로가 달라 긍정일 때와 부정일 때의 그래프가 다르니까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해. 그런데 야 긍정일 때는 뭔가 이 교차되고 완전히 달라. 그 긍정과 부정이. 그런데 메시지 프레이밍 부정에서는 기울기가 거의 비슷한데 성별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집단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과 친환경 의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메시지 프레이밍을 집단별로 구분해서 이 두 번의 이원 분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뭐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성별 케이스 선택을 남자 1번 이게 아니라 지금 메시지 프레이밍에 따른 거니까 긍정 케이스 선택에서 긍정만 분석을 하고 그래서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케이스 선택해서 부정만 선택해서 다시 이온 분산 분석을 하고 왜 이온 분산 분석이에요? 메시지 프레이밍을 우리가 이제 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온 분산 분석을 하면요 이 그림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 프레이밍이 부정일 때는 유의하지 않더라. 상호작용 효과는 있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했네요. 이온 분산 분석을. 메시지 프레이밍을 긍정과 부정으로 각 구분해서 케이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 케이스 선택해서 긍정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정만 케이스 선택해서 부정만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림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지 프레이밍별로 이온 분산 분석 결과 성별과 친환경 상호작용 효과가 긍정에서는 유의하고 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각각 이온 분산 분석을 이렇게 각각 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그림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런데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어떤 논문을 보면 야 기울기로 이렇게 막 그 상호작용 조절 효과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또 어떤 논문을 보니까 막대로 한 것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옵션 그 설정창 있잖아요. 분석 설정창 거기서 그 막대 차트가 있어요. 선 차트 말고 막대 차트 그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논문을 싣는다 그러면 유의했던 것들에는 그 별표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 유의 수준 어느 정도에서 유의하다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그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삼원분산 분석을 이제 했는데 삼원분산 분석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 분산 분석을 두 번을 이제 해도 되는데 굳이 뭐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삼원 분산 분석을 해서 확인 절차를 갖기 위해서 이온 분산 분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독립변수 3개를 한꺼번에 모형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독립변수 1개 이론 분산 분석, 독립변수 2개일 때는 이원 분산 분석, 독립변수 3개일 때는 삼원 분산 분석.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르겠죠. 일단 명목촉도가 돼야 돼. 얘는 무조건.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하나일 때만이에요. 하나일 때. 그죠? 종속변수가 하나일 때. 야, 그런데 야, 나 독립변수 뭐 2개든 3개든 이건 좋은데 나 종속변수 2개가 있어. 근데 이거 그러면 삼원 분석 각각 해야 돼? 이거 같이 못 해?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별량 분산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별량 분산 분석에 대해서 또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